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스피치의 정동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NLP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정복할 것인가. NLP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뭔가 이거죠. 요걸 이제 한 7가지로 제가 정리를 할 텐데요. 잘 들어보시면은, 아, 내가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네. 뭐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겠네. 또 이런 것도 이룰 수 있겠네.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른바 NLP를 배우는 어떤 목적,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그 감정을 정복할 수 있어요. 감정. 우리가 이 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 가지 정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감정 정복, 그 다음에 신체 정복, 인간관계 정복, 그 다음에 경제력 정복, 그 다음에 어떤 시간 정복.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감정 정복 시작. 감정 정복, 신체 정복, 신체 정복, 인간관계 정복, 인간관계 정복, 경제력 정복, 경제력 그 정복, 다음에 시간 정복. 시간 정복. 자, 감정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면은 우리 신체 건강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신체 건강? 그렇죠. 되게 마음에서 건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신체 건강도 가능하고요. 뭐 감정 조절이 가능하면 인간관계도 또 좋아질 수 있죠. 인간관계.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되게 보면 또 감정에서 많이 오잖아요. 마음 상태 어떤 마음 상태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이 돈 버는 이 경제력. 마지막에 시간 정복. 시간 관리 말이에요. 시간.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 24시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5가지가 사실은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이제 NLP 이 모든 것도 다 도와주지만 우선 감정 정복을 할 수 있도록 이 감정의 지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정 변화 기술들이 참 많아요. 감정 중에 근데 이제 묵은 감정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묵은 감정, 잘 없어지지 않는 감정이 묵은 감정. 이걸 정서라고 하는 건데요. 부정적 정서. 아마 여러분들 안에 이제 부정적 정서가 있을 겁니다. 뭐 우울증도 있고 불안증도 있고 뭐 공포증, 공황장애, 불면증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이제 부정적 정서라고 해요. 요걸 이제 사실은 쉽게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NLP를 활용하면은 상당히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적 정서는 의식 차원이라기보다는 대개는 무의식 차원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노력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무의식은 태어난 이후의 기억뿐만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의 기억도 갖고 있거든요. 엄마 뱃속 안에 있는 기억, 아주 어린 시절에 1살, 2살 이런 기억도 있죠. 이건 무의식을 활용하지 않으면 치료가 힘들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울증, 발표 불안증을 치료하다 보면 의외로 엄마 뱃속 안의 문제 때문에 힘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 뱃속 안. 태어난 엄마 뱃속 안에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뭐 NLP에서 다룬 부분은 아니겠지만 또 뭐 체면적으로 본다면은 태어나기 전에 혈통이라든지 또는 뭐 전생 유무를 잘 모르지만 전생이라는 기억에서 온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일반적인 치료는 안 되죠. 네. 어제도 제가 그제 참 창원에 가서 대구에 있는 어떤 분이 내려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하품 나고 잠을 한 15시간 자도 피곤한 거예요. 하품 나고 졸리고 그래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분은 영적인 문제, 빈이 증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40대 남자 한 명이 들어와 있고 또 30대 중반에 여자 한 명이 들어와 있어요. 여자가 어떤 머리를 부딪혀서 죽었더라고요. 죽은 영혼이 들어와 있는 거지. 자, 이런 이제 영적인 문제까지는 뭐 물론 설명하기 조금은 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정서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빙의 증상도 있고 뭐 병원에 가면 조현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NLP 기법 쓰면 이것도 쉽게 해결이 되거든요. 저랑 단지 30분 치료받고 그 모든 게 해결됐어요. 2명도 다 올려보내고 몸을 완전히 정화를 시켜서 너무 가볍다. 어제 전화 왔는데 잠 잘 잤어요. 너무 잘 잤다. 자, 한 5년 만에 처음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으로 잠을 푹 잤대요. 네.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정서라는 부분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NLP는 체면 기법을 쓰면은 부정 정서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 80%의 인구 비율을 저희들은 이제 어떤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부정 정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뭐 빙의장애 참 많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참 괜찮지 않냐. 뭐 발표 불안증, 대인 공부증 뭐 당연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제한적 믿음을 변화시켜라.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제한적 믿음들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이거. 난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어떻게 해 이거.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무가치하게 보는 그런 믿음도 있죠. 자, 할 수 없다는 믿음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나는 꼭 필요한 존재고, 나는 충분히 자격 있는 사람이고, 이런 자기에 대한 가치 있는 믿음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부정적인 믿음인데, 내 인생 끝났어. 절망적이야. 내 인생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부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또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어. 난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일이 있어. 난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나는 나만의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어. 이런 삶의 방향성을 찾는 그런 희망과 꿈을 갖는 그런 쪽으로 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한적 믿음을 바꾸라. 이거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한 방향으로 자기 정렬하라. 시작. 한 방향으로 자기 정렬을 하라. 자기 정렬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심이 잡혀있는 삶을 사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영적인 차원에서 내 삶의 목적이 뭔가, 죽을 때까지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가, 자,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되고요. 자, 정체성 차원에서 그런 나는 누구인가, 나의 헌신 대상은 누구인가, 그 헌신 대상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명을 실현해야 되는가, 이 사명에 대한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치 신념의 차원에서는 내가 왜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가,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게 무엇인가,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내 인생 철학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능력 차원에서는 그런 비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가,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는가, 내가 갖추고자 하는 어떤 능력 차원의 능력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동 차원에 그 비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거지. 마지막에 환경 차원에 그 비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 이렇게 이제 다시 보면 영성, 정체성, 가치 신념, 능력, 행동, 환경. 이게 정렬이 쭉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행동 차원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그 다리에 용접을 하는 용접공이 있어. 그래서 그 용접공한테 가서 어린애가 물어서 아저씨 뭐 하고 있어요? 보니까 막 보면 모르냐, 용접하고 있지? 이렇게 용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아저씨가 있었어요. 두 번째 사람한테 가서 아저씨는 뭐 하고 계세요? 나는 월 300만 원 버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던다. 이렇게 300만 원 돈을 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세 번째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는 뭐 하고 계세요? 하니까 애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다리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용접이에요. 똑같은 용접인데 용접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300만 원 돈을 버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다리를 짓는 데 관심 있는 사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 차원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영성 차원에서 나오는 거냐, 뭐 정체성 차원이냐, 가치 신념이냐, 그냥 뭐 전혀 개념이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일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건 또 이제 배움도 마찬가지고요. 뭐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영성, 정체성, 가치 신념 때문에 내적으로 뭔가 다 무장이 되어 있으면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비전을 만들어야 되고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그 비전 사명에 대한 가치 신념을 확립을 해야 된다. 그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능력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행동을 실천하고 그 시스템을 만들고,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 김희영 선생님도 참 잘하고 있죠. 김희영 선생님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마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중심이 잡혀 있으니까. 영성 차원의, 정체성 차원의, 가치 신념 차원의, 나중에 물어봐요. 그게 중심이 잡혀 있으면 이 중심이 잡힌 사람은 흔들림이 없죠. 배를 항해할 때 배가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쭉 정해진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자, 우리 인생도
인생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 중심을 잡고 쭉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파도에 휩쓸리는 겁니다. 파도에 휩쓸리는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시류에 편성하고 분위기에 편성하고 쉽게 포기를 하고 좌절하고 이런 문제 생기는 거죠. 참고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성 차원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은 자, 전 세계적으로 이 변화 힐링의 환경을 구축한다. 변화 힐링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시킨다. 이런 이제 영성 차원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차원의 그런 나는 누구냐? 바로 변화 코치예요. 변화 코치. 헌신 대상은 누구냐면은 이렇게 변화를 원하는 분들. 자, 의식 레벨을 보면 한 200 이하에 약간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분들. 문제에 집착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는 헌신 대상을 보고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 문제를 뛰어넘어서 완전한 자기 사랑을 통해, 완전한 나 사랑을 통해 자기다움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자, 가치 신임 차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자, 저는 인간은 참 자아를 실현했을 때, 즉 자기다움을 실현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요. 자기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되고, 즉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런 참 만남의 환경에서 NLP나 체면이나 스피치와 같은 다양한 변화의 기술을 훈련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비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 차원의 NLP 트레이너이면서 NLP 코치예요. NLP를 훈련시키고 NLP를 또 가르치고 NLP 상담을 하고 또 체면 트레이너고요. 체면 상담을 하고 또 체면을 가르치고 또 스피치 트레이너예요. 스피치 훈련을 시키고 그런 능력을 제가 개발했죠. 한 20년 동안. 자, 그런 능력을 갖고 행동 차원에는 뭐 하고 있냐? 오늘도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다음 주도 할 거고, 그 다음 주도 할 거예요. 저녁에는 또 부천에 가서 제가 강의하고, 내일은 또 하루 내내 부천에서도 할 거예요. 수요일은 김해를 가고, 목요일은 창원을 가. 내년에는 중국을 갈 거예요. 중국에 가려고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아마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죠.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게 쌓이겠죠? 그래서 탑을 쌓는 것처럼 이게 쌓여서 나중에 어떤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걸 누구랑 같이 하느냐? 예. 바로 변화를 원하는 여러분들, 참만남 식구들, 예. 참만남 촉진자들, 나사랑 촉진자들, 이런 우리 스님들과 함께 또 앞으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또 미래의 그런 참만남 촉진자들과 함께 이걸 해나간다. 이게 이제 하나의 정렬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NLP를 하다 보면 이런 정렬된 감각을 키우게 될 겁니다. 이게 되면은 감정이 쉬워집니다. 그 4번 보면요.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했죠. 원하지 않는 것은 문제 중심이에요. 자, 문제 중심에서 벗어나서 원하는 중심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문제 중심은 문제에 집착하는 인생이에요. 자, 뭔가를 없애기 위한 인생, 뭔가를 극복하기 위한 인생, 뭔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생, 이게 문제 중심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집착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고, 나는 발표 불안증에서 벗어나고 싶고, 나는 대인 공포증에서 벗어나고 싶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예, NLP는 문제를 벗어나게 만들도록 도와준다. 문제를 뛰어넘게 만들도록 도와준다. 문제라는 건 하나의 우물이거든요. 우물. 세상에는 우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우물만 있진 않아요. 근데 우물 안에 개구리가 빠지면은 우물 안에서 개구리는 우물만 보여. 우물 밖은 안 보이죠. 맞습니까? 근데 세상에는 우물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그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너무너무 넓잖아요. 아주 넓은 세상 속에 우물을 보면 우물을 어떻게 볼까요? 우물은 별거 아니겠죠. 우리 자신도 그래요. 내가 문제 속에 빠져서 보면은 나는 문제의 투성이, 문제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밖에서 문제를 보잖아요. 문제는 별거 아니야. 문제 외에도 내가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나의 장점, 재능, 가치, 열정, 비전, 꿈, 희망, 목표 참 많이 있겠죠. 넓은 세상 속에서 우물을 보는 것처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나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죠. 문제랑 우물에서 벗어나서 자,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나를 봐라. 자, 위대한 나를 봐라. 그러면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앞으로
가기도 해야 되겠고, 상담도 해야 되겠고, 자, 나 사모도 해야 되겠고, 회사도 만들어야 되겠고, 할 게 참 많은 겁니다. 그런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버리는 순간 문제는 신경을 안 쓰게 되죠. 과거에는 문제였던 것이 이제는 문제가 아니죠. 세상 밖에 나와서 문을 보니까 잘 공부를 신경이 안 쓰이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에너지는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 중심으로 흐르느냐, 에너지가 문제 밖으로 나와서 원하는 중심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에너지. 그래서 NLP는 에너지 흐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문제에 집착되어 있는 에너지를 문제 밖으로 오게 만들어서 원하는 것,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실현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더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인간관계를 정복하라. 시작. 인간관계를 정복하라. 6번에 커뮤니케이션을 정복하라. 시작. 커뮤니케이션을 정복하라. 이거는 좀 전에 제가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NLP는 어차피 커뮤니케이션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자, 라포라는 기술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자, 마법의 친밀감의 기술. 친밀감의 마법이라고 그러죠. 친밀감의 마법, 라포를 이제 배워야 되고요. 자, 라포를 포함해서 맞추기, 이끌기,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젤 모델, 바젤 또는 베이글 모델 이렇게. 자, 어떤 어떤 신체의 이제 자세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접근 단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 그 다음에 어떤 자세를 통해서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인지, 눈동자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유형인지, 이게에서 어느 패턴을 통해서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바젤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언어적인 패턴을 체면을 거는 합법, 체면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합법,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합법, 부정적인 마음에서 깨어나는 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탈트랜스와 탈트랜스라는 것은 트랜스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언어, 트랜스는 트랜스에 들어가게 만드는 언어, 이런 것들을 같이 훈련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돼요. 인간관계 전문가, 언어의 전문가가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면서 말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가능합니다.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저는 원래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네, NLP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죠. 자, 마지막에 7번을 보면요. 삶의 전략을 변화시켜라. 시작. 삶의 전략을 변화시켜라. 여러분 지금의 삶이 만약에 만족스럽다면 변화를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의 삶에 불만이 있습니까? 불만이 있죠. 뭐 부족한 게 있고, 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것도 있고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삶의 역할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역할 모델.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복해졌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성공을 했지? 그 행복의 전략과 그 성공의 전략을 개발하게 된다. 그래서 NLP는 탁월성의 모델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죠.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누군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누군가 부자가 되었다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가 성공을 했다면 나 또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자원이 있어요. 우리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고 있거든요. 자원을 갖고 있는데 이 자원을 활용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자원을 잘 활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역할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 모델의 자원 활용 방식, 이걸 이제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전략을 개발해야 된다. 자, 부자의 전략은 여기 우리 김미영 선생님한테 배우시면 돼요. 부자의 전략. 마음의 전략은 저한테 배우시면 돼요. 다 역할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뭐 TV 방송에 나오는 사람, 뭐 어떤 책 속의 주인공, 영화의 주인공 참 많아요. 역할 모델을. 자, 그런 모델들을 많이 만드세요. 네. 일단 이 7가지를 해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7가지를 해결한다면 많은 부분들이 좀 바뀔 수 있겠죠. 네. 뭐 되게 돈 이야기는 아닌데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우리가 NLP를 통해서. 자, 왜냐하면 부자의 마인드를 키워주는 게 NLP거든요. 마음은 현실을 끌어당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의 마음은 부자의 현실을 끌어당긴다. 자, 경제력 가능하고요. 여기 두 분 또 부부 모델이 있지만은 인간관계, 뭐 가족관계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 관리, 자, 시간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게 뭔지 알거든요.
내 인생의 진정 소중한 가치가 뭔지를 깨닫는 순간 24시간을 그냥 쓰지 않아요. 어쨌든 이걸 하나씩 앞으로 풀어나가면서 NLP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인생이 획기적으로 아주 마술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